안녕하세요. 배사님스 채널의 임세원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영상은 2시 시사회 끝나자마자 바로 사무실 들어와서 촬영하고 있고요. 짧고 굵게 할 말만 하고 최대한 빨리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목지는 그 심야 괴담의 레전드 에피소드로 꼽히는 저수지 괴담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고요. 제가 사실 이런 류의 방송을 그리 좋아하진 않는데 그 살목지는 진짜 무섭다고 하도 유명해서 유튜브에서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MBTI 검사하면 T가 90% 이상 나오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쌉T. 그리고 프로젝트 헤일메리 신나서 얘기할 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되게 지독한 이과 인간, 논리를 엄청 따지는 사람입니다. 이래놓고 사주는 믿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여튼 귀신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묻지마 살인하는 인간이 더 무섭고요. 살목지 실제 사연자분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헛것을 보신 거지 진짜 귀신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야괴담의 그 살목지 편도 약간 이렇게 좀 팔짱 끼고 심드렁하게 봤었어요. 후유증으로 환각 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면서. 다만 그 에피소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우림의 그 김유나 씨가 이야기 전달을 너무 잘해요. 그분이 가진 그 특유의 카리스마와 좀 이야기에 긴장감을 주시면서 몰입시키시는 그 매력이 살목지 에피소드를 더 맛깔나게 살린 것 같거든요. 또 이 에피소드가 다른 괴담과 차별화된 매력이 있다면 전 좀 내비게이션인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뭐 지멋대로 작동하고 뭐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고 막 사람 헷갈리게 하는데 막 쭉 직진하라고 하는 방향이 저수지 아니야.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저 검은 물로 들어가라고 내비가 알려줘. 이런 게 좀 우리 일상에서 한 번쯤 겪어봄직한 일이잖아요. 저도 한밤중에 길 한번 잘못 들었다가 그 전조등 안 켜면 앞도 안 보이는 이상한 곳으로 들어갔는데 막 내비도 말 안 듣고 막다른 길인데 자꾸 거기로 가라고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과학인간이라 평소에 귀신을 전혀 믿지 않는 저도 갑자기 어디서 살인의 추억에 연쇄살인마 같은 놈이 튀어나올까 봐 되게 덜덜 떨면서 무서웠었는데 귀신을 믿는 분들은 어떠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살목지 에피소드가 좀 이렇게 어쩌면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겠다 싶은 포인트가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사건이 됐습니다. 영화 살목지는 심야 괴담회에 나온 유명 에피소드만을 모티브로 한 영화는 아니고요. 여기가 원래 온갖 괴담으로 유명한 저수지였대요. 낚시 동호회 같은 데서도 뭐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꽤 있고 거기가 원래 안개가 잘 껴서 좀 직접 가봐도 음산하고 좀 무서운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영화 소개와 감상을 전해드리기 전에 이 영화가 어땠는지 제가 좀 직관적으로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정말 러프하게 공포 영화라고들 하는 것들을 세 부류로 나누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엄청 새로운 게 있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고 우리가 아는 공식대로 흘러가는데 극장에서 보면 엄청 무섭고 깜짝깜짝 놀랐고 관객들이 한국 공포 영화에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나온 영화. 두 번째는 뻔한 점프스퀘어가 아니다. 그런 술수를 쓰지 않는다. 뭐. 새로운 공포 영화고 막 평론가 별점 막 4개, 5개 폭발하는데 막상 보면 저 잤어요 라고 많이들 말하시는 그런 영화가 있죠. 전 잘 알아요. 제가 살면서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가 재밌다고 한 영화 절대 안 본다고 친구들이 이를 박박 깔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잘 압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도 안 무섭고 뭐 작품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시간 아깝다며 막 많은 분들이 붕괴하며 CGV 계란 깨고 오는 영화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물론 엄청 새롭고 관객들도 너무 무섭게 재밌게 보는 영화도 있겠죠. 근데 그 숫자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살목지는 어디에 들어가냐? 뭐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말한 첫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한국 공포영화를 보면서 학습해 오신 그런 공식들이 있죠. 정말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렇게까지 그대로 흘러간다고? 네, 그렇게 흘러갑니다. 캐릭터 세팅부터 뭐 전개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아는 그 맛이에요. 근데 무서워요. 저 과학인간이라 귀신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섭게 봤어요. 제 옆에 앉은 어떤 기자분은 막 너무 무서워하시고 아예 스크린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유독 잘 못 보시는 것 같긴 했는데 사실 제가 다른 곳에서 시사회 보자마자 한 줄 평과 별점을 남기고 있는데요. 대중성 별 3개 반, 작품성 별 2개 반을 매겼거든요. 대충 어떤 느낌의 영화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영화 소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살목지라는 이름이 붙은 저수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사람이 둘이나 실종됐다고 하고 저수지 근처 로드뷰에 뭐 물속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처녀 귀신 같은 게 찍혀요. 근데 뭐 GPS 원본 사진이 없대요. 찍힌 적이 없는 사진이라는 거죠. 그 문제의 사진을 찍으러 출장 갔었던 사람은 그 김준환 씨가 연기하는 우교식 팀장인데요. 갑자기 병가를 내고 연락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귀신 사진이 로드뷰에 찍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도 인터넷이 난리가 났겠죠? 아마 저기 가면 안 되겠다. 귀신 나온단다. 이렇게 막 이슈가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김혜윤 씨가 연기하는 한수인 PD가 일하는 로드뷰 서비스 회사 온로드 미디어에서는 오늘 안에 새로운 로드뷰 사진을 찍어서 교체해야 한다고 담당자를 내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한수인 PD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 원래 물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인데 살목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든지 우교식 팀장이 갑자기 잠수를 탄 게 마음에 걸려서 그곳에 가겠다고 자진합니다. 그래서 한수인을 포함한 온유드 미디어의 PD들과 촬영업체 사람들이 살목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목지에 가니까 사라진 줄 알았던 우교식 팀장이 나타나요. 근데 사람은 좀 이상해요. 내가 알던 선배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뭐하러 내려갔죠? 사진을 찍으러 갔잖아요. 2시간 정도 걸린다는 그 일을 하는데 뭐 낚시를 하고 싶어하는 인간이 있질 않나, 뭐 부업으로 유튜브에서 공포 채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영상을 찍고 싶다는 인간이 있질 않나, 꼭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다가 사건 사고가 터지고 결국 밤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굉장히 익숙해요. 특히 장다하 씨가 연기하는 막내 PD가 그런데요. 유튜브에서 공포 채널을 운영하고 뭐 콘텐츠 때문에 온갖 신기한 촬영 장비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공포 영화에는 꼭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설정인 것 같은데 꼭 이런 인물들이 무서운 거 영상에 담겠다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류의 공포 영화를 보러 가는 분들이 원하는 바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너무너무 무서워하게 만들어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못 보고 막 보기만 해도 악몽 꾸는 분들은 애초에 보러 갈 생각을 안 하실 것 같고, 이런 영화를 보러 가는 분들이 원하는 건 그 무섭다라는 아주 원초적인 감정과 뭐 그에 복무하는 연출,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확실히 충족시킨 영화예요. 이른바 점프 스퀘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이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막 관객들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작품성 있는 공포 영화에 대해 코멘트할 때 뻔한 점프 스퀘어 없이 우리 내면의 뭐 근원의 공포를 잘 담아냈다. 뭐 사회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뭐 트럼프 시대 어쩌고저쩌고 막 별 4개 막 이렇게 평가하면 막상 보고 에이 뭐야 나 이런 거 보러 온 거 아닌데 하나도 안 무섭잖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점프 스퀘어가 조금 쉬운 속임수처럼 보여진다고 해도 저는 점프 스퀘어를 기대하고 가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집을 굳이 가는 이유랑 같지 않나 싶어요. 또 심야 괴담회를 비롯해서 살목지 관련된 유명한 괴담들이 이 영화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스토리를 똑같이 따라가진 않지만 좀 군데군데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이것도 관객들이 이 영화에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목지 보러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살목지 괴담은 없고 뭐 엉뚱한 것만 계속 나오면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충실히 보여주는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목지가 그냥 깜짝깜짝 사람 놀래키기만 하는가? 그런 것만 계속 나오면 뭐 보다가 짜증나고 나중에 무섭지도 않아지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목지가 그 수심이 깊고 익사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라는 설정인데요. 그 물귀신이 원래 막 나만 죽을 수 없다, 뭐 너도 같이 죽자 하고 막 안 놔주고 남까지 물속으로 끌어내리는 막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질척거리고 자신의 좀 우울함이라든지 뭐 불안, 분노 같은 그런 좀 마이너스 감정을 주변에 퍼뜨려서 좀 같이 망하게 하는 그런 물귀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이 영화의 공포 요소로 통일감 있게 잘 심어놨고요. 또 뭐 돌탑 쌓고 뭐 소원을 빈다든지 뭐 무당들이 악기 같은 거 내쫓는다고 무슨 고추 같은 거 달아놓고 뭐 또 물에 빠져 죽은 원혼을 건져낸다면서 막 무슨 그릇 같은 거 올려놓고 이런 되게 한국 토속적인 샤머니즘들도 영화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살목지에 로드뷰 사진을 찍으러 간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 위에서 찍는다거나 뭐 로드뷰 카메라처럼 진짜 찍고 뭐 그걸 막 360도씩 돌리고
이런 좀 독특한 카메라 구도들도 많이 등장하고요. 우리가 카메라 찍을 때 그 네모 박스에 얼굴 인식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귀신을 감지한다거나 뭐 블레어 위치 같은 그런 페이크 다큐멘터리가 막 유행했던 시절부터 되게 유구한 연출이죠. 야간 카메라로 찍으면 그 초록빛으로 나오는 거 그런 이미지들이 좀 흉가 체험 같은 거 하는 유튜버들이 쓰는 모션 디텍터 뭐 또 라디오를 개조한 기계라든지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등장시켜서 좀 익숙한 공포를 요즘 감성으로 풀어내려는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호러 영화 하면 많은 분들이 "잔인하냐?" 뭐 "나 잔인한 거 1도 못 본다." 하는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 기준에는 딱히 잔인하진 않았는데 이런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잔인할 장면이 하나쯤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못 볼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장면이 나오면 대충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눈 감으시면 됩니다. 이 영화의 미덕을 대략 설명해 드렸으니까 아쉬운 점도 꼽자면요. 너무 클리셰다, 뭐 어디서 본 게 많다, 뭐 하는 점을 굳이 제가 단점이라며 뻔하다고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물귀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귀신이 더 위험한 이유는 사람을 잘 홀리기 때문이라고 영화에서도 대사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들도 뭐 어김없이 공포 영화에서 꼭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게 되는 그런 맥락을 만듭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 홀린다는 장치가 좀 매력적으로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곡성에서는 귀신한테 홀릴 때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까지 같이 홀리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목지는 그냥 전개상 이 사람들이 홀려야 하니까 홀리는 느낌? 그게 보면서 좀 아쉽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영화가 뿌려놓은 떡밥들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고 마무리되는 느낌도 있어요. 배우들 중에서는 저는 김혜윤 씨, 김준한 씨 좋았습니다. 김혜연 씨는 제가 연기력을 상당히 신뢰하는 젊은 배우 중 하나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뭐 손잡고 튀어나 뭐 스카이 캐슬 뭐 어쩌다 발견한 하루 같은 드라마로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저는 불도저를 탄 소녀라는 영화에서도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영화는 시나리오부터가 이건 주연 배우의 연기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게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글이었는데 역시나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살목지에서도 어찌 보면 이렇게 좀 장르가 확실하고 공식이 확실한 영화에서 배우의 연기란 게 좀 전형성에 갇힐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집중력 있게 또 씬마다 본인이 어떤 연기를 해야 하는지 그 씬의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성실한 연기를 해주시면서 영화의 무게를 잘 잡아줬습니다. 제가 심야 괴담에 얘기하면서 김유나 씨 역할이 컸다고 했잖아요. 그 김유나 씨 역할 같은 것을 이 영화에서 김혜연 씨가 해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김준한 씨. 원래 김준한 씨가 그런 연기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멀쩡하고 사람 좋아 보였는데 갑자기 쎄. 뭐 알고 보니 완전 개자식이야. 최근작 중에서는 리볼버에서 그런 연기를 참 잘하셨죠. 여기서 실종됐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우리는 모두 공포영화 클리셰를 아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할 거다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쎄함을 첫 등장부터 설득해버리는 그런 마스크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좀 뻔한 캐릭터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우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흥행은 어떠할 것인가? 제가 웬만하면 흥행 점치는 건 사석에서나 하지 이렇게 영상으로 박제하진 않는데요. 아무래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영화는 이 정도는 말을 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건부 흥행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공포 영화는 좀 후킹이 되는 말들, 막 꽂히는 입소문 같은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섭다가 아니라 그 무섭다는 표현을 좀 웃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짤 같은 걸로 SNS에 많이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 선발대로 본 사람들 중에 그런 총대들이 있으면 이 영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살목지는 굉장히 목표가 확실한 영화고 영화가 그 목표를 달성을 했으니까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어떤 텍스트들이 있다면 곤지암 같은 흥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제 경험상 이건 긍정적인 의미로 말을 하는 건데요. 팬덤의 충성도가 높고 그중에 트위터나 막 커뮤니티에서 웃긴 말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밈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살목제는 그런 조건도 충분히 갖춘 영화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흥행으로 점쳐봅니다. 네, 오늘은 영화 살목지 언론 시사회에 다녀온 직후에 따끈하게 감상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이 영화에 어떤 점을 기대하고 계신지 또 저에게 뭐 이 영화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여력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